한 통의 전화로 공항이 멈춰버렸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가 급히 속도를 줄였고 이륙 직전에 거대한 기체는 다시 천천히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비행기 문이 열리자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긴장된 얼굴로 탑승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법무팀과 간부들 사이 모든 승객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단 한 사람,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 지유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앉아 있었고 곧이어 그 중년 남성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유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아침 공기는 어딘가 설렘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25살의 지유는 조용히 터미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미국에서의 유학을 마무리하고 유럽으로 떠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있었지만 외모만 보면 그저 평범한 유학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특별한 복장을 선택했습니다. 짙은 곤색 저고리와 은은한 분홍빛 치마로 이뤄진 한복. 그 옷은 그녀의 할머니가 직접 맞춰준 것으로 지유야, 어디를 가든 우리 문화를 잊지 말 거라 라는 말과 함께 건네준 옷이었습니다. 저고리의 깃은 단정하게 흰색으로 마무리되어 있었고 치마는 발목까지 곱게 내려오며 걸을 때마다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쪽을 치고 은색 놀이가 은은한 빛을 내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공항 안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지유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몇몇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의 복장을 흘끗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미소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유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조금 더 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품위 있게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마음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입은 한복은 옷이 아니라 조상의 시간과 마음이야. 지유는 면세점을 지나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여행하는 건 처음이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캐리어는 작고 옆에 맨 가방은 간소했습니다. 그녀는 보여주기 위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삶의 다음 장을 시작하려는 평범하고 진중한 젊은 여성이었죠.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오르자 지유는 차분히 자신의 좌석을 찾았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넓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한복은 더없이 조용한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앞에 앉은 그녀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조용히 펼쳤고 슬며시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품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Excuse me, ma'am. Can I have a word? 지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발머리에 날렵한 인상의 미국인 여성 승무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스테퍼니라는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죠. 처음엔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지유의 한복 위를 스치며 천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손님, 그런 거추장스러운 옷 때문에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혹시 이코노미 클래스로 옮겨 앉으시는 게 어떨까요? 한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유는 책을 덮고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단지 퍼스트 클래스에는 일정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전통 의상은 좀 어울리지 않아서요. 지유는 티켓을 꺼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제 좌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테파니는 티켓을 힐끗 보기만 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이해는 하지만 내가 정한 기준에는 맞지 않아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게다가 응급 상황 발생 시 이 치마 포기 대피에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지우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인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승객들 중 몇몇은 이미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고 통로 건너편의 젊은 여성은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해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누구신가요? 스테파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다시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내 승무원인 제 권한하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보안팀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 복장이 문제라면 진짜 문제는 그걸 불편하게 보는 시선 아닐까요? 지우는 조용히 말하며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습니다. 통로 끝에서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지유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라고 들었습니다만. 로버트 밀러 매니저님, 이 손님이 협조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복장이 부적절한데도요. 지유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는 그녀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분,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이코노미로 이동하지 않으시면 비행기에서 내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공사에도 이 사실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항공사는 원칙이 있으니까요. 지유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로 정당하게 구매한 좌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다니.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마음속 깊이 분노와 당혹감을 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배운 중요한 가치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침묵할 때 사라진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지상 책임자분과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정당한지, 그리고 제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로버트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테니까요. 잠시 후 기내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를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시선을 스테파니와 로버트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히로키 다나카, 일본계 미국인 40대 후반, 국제무역 컨설턴트. 그는 지유의 옆 두 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그는 안경 너머로 로버트를 노려봤습니다. 이건 규칙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편견이다. 그리고 아주 나쁜 방식의 권력 남용이다. 히로키는 국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문화적 오해와 갈등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유가 당하고 있는 것은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말, 모든 표정,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유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그대로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번호는 그녀의 연락처에 자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단 3글자.
하지만 그 이름은 미국 항공사 서부지사의 실세 제임스 앤더슨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제임스 앤더슨 지사장님 계신가요? 네, 저 지우입니다. 지금 아주 불쾌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차분하며 단호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승무원은 거추장스럽다고 말했고 매니저는 저를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히로키는 자리에서 몸을 세웠습니다. 지유의 입에서 나온 이름, 제임스 앤더슨. 그는 이 항공사 내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실권자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M&A 협상을 이끈 인물, 국제분쟁 조정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 지유가 과거 통역자원봉사로 도왔던 그 사람. 네, 지금 비행기 편명은 LA23이고요. 게이트는 37번입니다. 승무원 이름은 스테파니 데이비스, 매니저는 로버트 밀러입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기내는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유의 목소리는 더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권리와 문화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3분 후, 기장실에 급박한 무전이 도착했습니다. 스테파니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스테파니, 관제탑에서 긴급 지시다. 즉시 엔진 정지, 활주로 복귀, 사유는 기밀, 우선순위 최상. 그 말을 들은 순간 스테파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로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정부 고위급이나 보안 위협 수준이 아니면 활주로 복귀 지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히로키는 생각했다. 지금 이 모든 흐름이 그녀의 전화, 그리고 그녀의 침착한 품격에서 시작된 것이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금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중요 인사가 탑승할 예정입니다. 모든 승객께서는 자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인사. 로버트는 스테파니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혹시 아까 그 한국 여자가 건 전화 때문인가? 스테파니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냥 우연이겠죠. 하지만 그 우연은 곧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르는 5명의 수행원, 법무팀, 인사팀, 본사 관리자들. 기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히로키가 중얼였습니다. 로버트의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는 제임스를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상관의 상관, 미국 서부지사의 실권자. 제임스는 곧장 지유 앞으로 걸어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유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겪게 해드려서 회사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모든 승객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기장의 고개가 끄덕여졌고 히로키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테파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이 아시아 여성이 지금 항공사의 최고위 임원으로부터 공개 사과를 받고 있는 상황. 로버트는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직원들의 발언과 행동을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제임스는 수행원 중 한 명에게 녹음 장치를 건네받아 작동시켰습니다. 지유는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스테파니가 한복을 거추장스럽다고 표현했던 일, 로버트가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협박했던 발언, 모든 것을 사실대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히로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고요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히로키 다나카입니다. 국제 무역 컨설턴트이며 이 항공사의 단골 승객입니다. 지우님은 단 한 번도 무례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품위 있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스테파니와 로버트를 번갈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명백한 편견과 문화적 무지를 바탕으로 그녀를 배제하고 억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 차별입니다. 제임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스테파니를 향해 말했다. 데이비스 승무원,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셨다지요? 그 복장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까?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까? 스테파니는 더 이상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로버트는 땀에 젖은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히 풀었습니다. 이 복장은 단지 옷이 아닙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조국입니다. 역사이고 자존입니다. 제임스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테파니 데이비스, 로버트 밀러. 이 순간부터 두 분은 전면 업무 정지입니다. 본사 감사팀의 정식 조사 전까지 기내 및 지상 모든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스테파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10년의 경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편견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 없는 폭풍. 로버트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범한 실수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엄을 짓밟은 행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제임스는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내의 모든 승객이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지금 모든 승객 앞에서 지우님께 직접 사과하십시오. 이건 회사의 지시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스테파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정리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무지했습니다. 한복이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했고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 자체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복은 너무 아름다웠고 지우님의 태도는 그 어떤 승객보다 고요하고 고귀했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몰이해와 편견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뒤이어 로버트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우 앞에서 무릎까지는 아니지만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저 역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권한을 남용했고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승객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이협하는 발언까지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우는 두 사람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가 아닌 단호한 차분함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저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수많은 국적과 문화의 승객들, 그리고 앞으로 이 항공사를 이용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름은 불편이 아니라 아름다움입니다. 문화는 짐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직원들에게 문화 다양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전면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응대 매뉴얼과 위기 대처 프로토콜도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그 순간 히로키 다나카가 박수를 쳤습니다. 기내에 있던 승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유의 품위 있는 대응과 제임스의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였습니다. 중년 여성 승객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한복도 그렇고 당신의 마음도 정말 고귀해요. 또 다른 승객이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누군가의 자존을 지키며 동시에 모두를 하나로 만든 미소였습니다. 조용히 창가에 앉은 그녀는 비행기가 다시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반짝였고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히로키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리더십이 뭔지, 이기 속에서도 품격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하면 세상도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비행기는 부드럽게 하늘을 가르며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실과 품위, 그리고 문화적 자존에 대한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